네. 굉장히 이게 화제가 돼서 9시 뉴스가 거기를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아, 네. 처음에는 원래는 전화 인터뷰만 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할 게 아니다. 그렇지.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여름 화제가 됐던 블로그 네, 그 네. 내용도 결국은 팬들을 위한 어떤 마음 그런 거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네, 네.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그런 특별한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는지. 그 11년도 때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그냥 느꼈거든요. 근데 경험과 공부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그냥 의무적이나 관례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거는 충분히 내가 선수들한테 논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근거를 기반해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저는 2011년도에 프로축구에 굉장히 안 좋은 게 터져가지고 암흑기였거든요. 뭐지? 승부 조작이 터져서 아, 그러니까 프로 경기인데 이제 평일이었어요. 물론 평일 오후 경기인데 50명 앞에서도 이제 경기를 했었거든요. 관중. 네, 지금 굉장히 축구가 위기다. 어떻게 보면 많이 네. 좀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를 기점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뭔가 느끼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팬분이 오프 시즌 중에 가게를 와서 정말 고맙다면서 하시는 말이 호남 선수뿐만 아니라 부천 FC 선수들이 이 팬에 대한 이 서비스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그거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블로그 그 화제가 됐던 그 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왜 경제학 박사로 불리는가? 네. 아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급자, 판매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팬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내 매장에 왔을 때 어떻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로 관점을 딱 돌려보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엄청 고마워요. 일단 제 매장에 온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축구장에 오는 예를 들어 손님이야. 네. 고래감자탕에 온 것만큼 내가 정말 감사해 하는지 네. 과연 이런 생각을 모든 선수들이 공유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팬분들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원정을 온다든지 네. 엄청난 선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총 비용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입장료, 유니폼 또 오면은 먹어야 돼요.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또 디프리도 좀 뒤풀이도 하고. 좀 하고 네. 그런 모든 금액을 해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월. 네 경기 네 경기라고 네 했을 경기 때 기준 35만 원이니까. 네. 부천 시민들의 평균 연봉에서 35만을 대입해 보니까 13%가 나오는 거야. 네. 평균 연봉 그 수치가 네. 실제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본인이 한 달에 버는 거에 13%라고 하셨는데 네. 축구 팬들의 경우에 13%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는 쓴다는 그걸 느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우리 고래감자탕에 자기 소득의 13%를 매달 소비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정말 네. 진짜 있는 서비스 없는 서비스 다 해드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 오는 팬분들한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아닌 거지. 네. 너무 부족한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승패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예민한 게 스포츠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프로라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는 단순히 이제 경기를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화제가 돼서 9시 뉴스가 거기를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원래는 전화 인터뷰만 하려고 했는데 전화로 할 게 아니다. 그렇지.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9시 뉴스에서 2분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한 그 뉴스 몇 분이나 한다고. 받은 만큼 돌려줘라. 프로축구 부천FC 김호남이 팬 서비스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감자탕집을 운영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의 팬 서비스 철학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뭐 변화 같은 게 있던가요? 이제 저한테 책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책 부천 FC에서도 지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제 저희는 동계훈련 가가지고 이제 그 독서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서 쉬는 날 하루 모여서 책만 보면
졸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위원님. 책만 보면 졸리더라고. 오. 근데 그게 이제 도마뱀의 뇌라고 그래서 음. 네. 그 인간의 본성이 항상 그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대한테 이 건강한 뇌를 전달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면 못 배우게 해.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그 도마뱀의 뇌라고 하는데 이상인 해설님이 책을 읽으려면 시간에 읽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참고 봐야죠. 저도 맨날 졸렸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는 그냥 카페인을 넣어버렸어요. 카페인을 넣어가지고 피로도를 차단해버렸어. 아니 내가 왜냐면 대표팀이 예전에 팀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앉아있으면 있잖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맞아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 그리고 어쨌든 책 있잖아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독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맞는 위원님이 재미있어하는 분야의 책을 만화책. 만화책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러면은 좀 틀려지나?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도 만화로 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일단 지루하다는 게 딱 기본값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만화로부터 접근을 하면 아 근데 김은환 선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축구인들을 만났을 때 하고의 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방송은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산으로 엄청 산으로 편집하려면 이거는 다 보내야 있잖아요. 돼. 개인적으로 다 내보내고 좀 땡. 잘라서 이렇게 여러 편으로. 그럼 그렇게 내놔도 너무 좋죠. 네. 별 얘기 안 했는데 주제가 마무리가 부천 얘기도 좀 해야 되죠. 부천이죠. 부천이죠. 지난 9월에 2년 재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K리그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미리미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꼭 끝내놓고 더 할래 안 할래 이거를 하다가 선수만 괜히 삔또 상하고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 미리미리 잘 협상해서 2년 재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이례적인 일을 부천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봐야 된다 고민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충족을 시켜야 된다. 네,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 개별적인 실력이냐 아니면 어떤 팀을 하나로 뭉치는 어떤 팀 리더로서의 그런 거냐. 경기장 밖에서의 그렇죠. 역할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 할 때는 내년에는 모든 포커스를 좀 팀에 좀 맞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뭔가 내가 너무 이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좀 내려놨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거는 내려놓은 것 같아서. 야 근데 쉽지는 않을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놓쳤어. 근데 저도 어. 제가 비슷한 또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좀 저는 이제 뭐 뒤에서 서포트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창 남았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더 그라운드 위에서 좀 그니까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와서 네.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너무 제가 그런 팀을 융화시키는 포커스만 맞추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쨌든 부천 FC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지금 김호남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이건 정말 무기예요. 네. 다른 선수도 이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또 내가 볼 때는 프런트에서도 높게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축구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걸 그렇다고 해서 요것도 등하시하면 안 되고. 맞아요. 도울 땐 돕고 그라운드 맞아요. 위에서는 맞아요. 밟을 때는 밟아야 돼요. 맞아요. 보세요. 프로 냉정해요. 네. 프로 세계는 맞아요. 냉정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지금 블로그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축구 쪽으로 조금 더 뭔가 더 있잖아요. 네. 임상엽도 지금 뭐 잘하는데 네, 맞아요. 상엽이 형을 보고 제가 작년에 상엽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서 포항에서 저랑 같은 동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제 많이 네. 물어봤죠. 네. 상엽이 형은 대표팀도 했잖아요. 또 부담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리고 감독님이 엄청 좋았대. 김기동.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다 싶을 때 되더래. 그게 한번 되더니 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일단은 포항 선택 잘했고요. 그 수원 삼성에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포항으로 힘들었죠, 가지 않았으면 힘들었죠. 걔는 아웃이에요. 야, 내가 못 보던 거, 내가 분명히 경기장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더라고. 패스가 되고 또 약간 시야가 트인 거야. 맞아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또 감독과 그런 케미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되는 놈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네? 상엽이 형 되게 외모가 수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점잖을 것 같고 그런데 되게
훈련할 때는 와 거의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그리고 훈련 끝나고 항상 슈팅 연습해요. 항상 남아서. 그 부산에 있을 때부터 하라 그랬어요. 아. 좀 똑바로 하라고. 부산 코치 임상혁을 키웠네요. 어쨌든 2년 재계약. 아, 그래서 네, 그때 네. 생각이 좀 바뀌셨는데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도 지금 복잡한데 네네. 네, 2024년. 뭐 계획이나 목표. 그러니까 제가 잘 할 때 공격 포인트? 공격 포인트 10개였잖아요. 근데 10골은 없어요. 8골에서 멈췄어요 항상. 근데 부천에서 10골을 넣겠습니다. 머리가 됐든 가슴이 야, 됐든 야. 뭐 다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 그렇다면 김호남 선수가 10골을 넣는다는 것은 부천이 또 좋은 성적이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10골이라는 거를 하려면 제 데이터를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창 이제 골을 많이 넣었을 때 들어왔을 때. 3경기에 한 번 골을 넣었다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일단 10골을 넣으려면 30경기를 일단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30경기를 뛰려면 일단 부상을 안 당해요. 그렇죠. 부상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보강 훈련을 해야 돼. 보강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시간을 확보해야 돼. 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이 와이프랑 조율을 잘해야지. 지금부터 와이프한테 초석을 잘 깔아야. 감자탕 우리가 합시다. 아무튼 10골 넣으면 팀 성적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10골 넣으면은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죠? 아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의 나이가 만만한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랬을 때 이 10골은 내가 한테 진짜 10골만 넣으면 이건 한 5년 계약입니다. 위원님은 나이 속였잖아요. 뭘 속여 이 속였잖아요. 아뭐 69년생인데 왜 그래? 육진이잖아요. 그건 대학교 때 얘기고. 제가 연습한 것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한 것만큼만 나와도 저는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 저는 이쪽을 단련을 잘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경기 전날만 되면 이미 나는 장이 장이 꼬이고 꼬이고 설사하고 구단에서도 올 시즌 내년 시즌에 K1에 올라가는 그런 목표가 좀 정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릇이 이 정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단들이 네. 궁극의 목적은 이제 2부라고 하면은 승격이 되겠죠. 그쵸. 네. 내가 볼 땐 그렇지도 않아요.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선수도 나름 아주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투자 제대로 안 하는데 이 팀이 이 K1에 올라갔을 때 과연 계속 생존할 수 있느냐? 시민구단의 투자는 지자체잖아요. 그리고 기업구단의 투자는 모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투자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하고 모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데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답은 제가 얘기했던 팬한테 있다라는 거지. 팬덤이 많아야 투자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는 거고 명분도 생기는 거야. 작은 것부터 선수들이 실천해야 된다.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래서 부천은 K1에 올라올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돼요. 됩니까? 네, 돼요. 오. 됩니다.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지도자냐, 뭐 행정가냐. 혹시 뭐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축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20 몇 년을 살아왔어. 네네. 세상을 넓게 보면 축구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죠. 내가 은퇴를 하고서도 내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었던 그냥 경험들로 토대로 행정가를 한다, 뭐 지도자를 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1년차 지도자고 1년차 행정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진짜 밑바닥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자의식을 다 버려야 돼. 저는 그게 일단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대가 이제 많이 좀 바뀌잖아요. 네. 돈 자산 재테크 하시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욕을 뒤지게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래는 모르지만 네. 우리가 큰 관점으로 시계열을 크게 봤을 때 시계열을 크게 보면 오히려 투자가 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오늘 내가 볼 때는 축구 선수 김우람이고 경제학 박사 김우람이고 네. 자 일요신문에 네. 이제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도 팬들이나 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딱 마무리합시다. 네, 우리 언중유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 이 서울역에서 건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신축돼서 좋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양질의 컨텐츠와 뉴스를 제공하는 일요신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김우람이에요.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